네,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여러분의 경매 길잡이, 경매가 좋다. 아나운서 김은정입니다. 자, 부동산 경매 여러분들 참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알고 보면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경매에 대해서 궁금증도 풀어드리고요.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장 노하우까지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경매가 좋다. 지금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의 경매가 좋다의 김성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백화점 대신 법원 가는 현명한 소비자들이라는 주제로 법원 경매에 대해서 보다 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부제로 선택한 것은 이제는 마트 가듯 법원도 가는 시대라 그래서 이제는 장 보러 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마트 가시면서 내가 마트 가도 되나? 또 언제 가야 되지?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법원도 그냥 막연히 생각할 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 출입하는데 제한이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 마트 가듯이 일반인도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들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현장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들 중에 대표적인 거 이제 세 가지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집값은 오르는데 나는 아직까지 전세만, 또는 경매는 전문가만 하는 영역인 줄 알았다. 똑똑한 사람, 부동산 원래 하던 전문가들만 하는 영역인 줄 알았다. 또는 그럼 나도 경매학원이나 다녀볼까? 나도 경매학원을 다니면 경매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마음만 가지시고 실행을 하지 않아서 막상 경매학원을 다니셨던 분들도 실제로 입찰해 보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제가 볼 때 10분 중에 아마 1명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매를 처음부터 어렵게 배우면 경매에 대해서 많이 겁이 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저와 한번 쉽게 기초적인 개념부터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매를 배우기 전에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거든요. 경매를 아무래도 처음 배우시려다 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초조하고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 일화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주말에 혼자서 등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저 이제 등산 완전 생초보인데 혼자 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기도 하고 길이 가끔 가다 2갈래, 3갈래가 나오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올라가다가 앞에 가시는 아주머니에게 여기 정상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했더니 그 아주머니께서 친절하게도 저를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자기를 따라오면 된다고, 자기도 이제 정상을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해서 저도 그분과 같이 가봤더니 정상을 정말 쉽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저희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막상 이제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저와 함께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들도 충분히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운전면허 처음 취득해서 도로에 나왔을 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앞만 보고 달렸거든요. 옆에 차가 오진 않나 또 막 이렇게 무서운 게 많았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을 떨쳐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런 두려움을 떨쳐내고 만약에 본인 집을 경매로 샀다고 하면 주변에서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인기 스타 되거든요. 경매 어디서 했냐, 언제 배웠냐, 어떻게 했냐, 나도 좀 알려줘라, 내 집도 경매로 좀 낙찰받아달라. 아주 그냥 주변에서 말이 끊이지가 않아요. 인기 스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집을 경매로 샀다고 미리 생각을 해보고 좀 자신감을 갖고 저와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경매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매라 그러면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별건 아닙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법원이 그 사람의 부동산을 강제로 파는 거거든요.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죠. 강제로 팔아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뜻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제가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집도 있고 또 자기 땅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팔아서 내 돈을 갚을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안 갚으면 되는 줄 알고. 그러면 우리는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으니까 법원에 요청한 거거든요.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내 돈을 갚지 않아요. 근데 그 친구가 집도 있고 땅도 있대요. 그러면 법원에서 그 사람의 집과 땅을 강제로 팔아서 결국은 돈으로 바꿔주죠. 그 돈을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경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은행이죠. 은행에서 보통 많이 돈을 빌리고 또 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많이 합니다. 물론 개인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잡아서 경매를 신청하면 우리는 임의경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외에 집행권원, 뭐 개인이 판결문을 받았거나 또는 공정증서로 경매를 신청하면 강제경매라고 뜻하는데,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절차상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강제경매에 준용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좀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경매에 나온 집은 마치 법원에 나온 중고 명품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경매라 그래서 반드시 중고, 뭐 신축이 아닌 구축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신축도 종종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신축보다는 분양받고 내가 뭐 1년, 2년, 3년 살다가 이자를 못 내서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우선 저는 중고 명품 같은 것이라고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좀 이제 친숙하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이거 제가 설명 안 해도 너무 유명하죠. 이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저런 플랫폼 대신에 앞으로는 법원을 가면 됩니다. 저런데 홈페이지 들어갈 시간에 우리는 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물건이라도 하나 더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경매가 진행됐을 때 경매는 대체 누가 입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매는 누구나 자유롭게 입찰 가능합니다. 딱히 제한이 없습니다. 굳이 제한이 있다면 그 경매 사건과 관계된 감정평가사 또는 집행관, 이런 사람들이 입찰하면 안 되겠죠. 우리 주식도 내부 거래 이런 거 좀 금지되지 않습니까? 이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입찰이 가능하고요. 이제 미성년자도 입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내 자식에게 부동산을 매매로 사주는 게 아니라 경매로 사주고 싶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미성년자도 입찰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대리 입찰만 가능해요. 미성년자가 방학 때 또는 뭐 학교 잠깐 쉬고 입찰하는 거 안 됩니다. 반드시 성인이 대리 입찰로 했을 때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는 뭐 대부분 아시죠? 법원에 가서 입찰표에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서 낸 사람이 낙찰되는 것입니다. 우리 뭐 수산시장이나 과일 같은 거 경매시장 가보면 미술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손 들고 뭐 1억, 1억 2천, 1억 3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이제 호가 경매라고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다룰 부동산 경매는 호가 경매가 아니기 때문에 입찰표에 높은 가격을 적어서 낸 사람만 낙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경매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저희가 한번 알아야겠죠. 이제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지금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 일련의 과정이 뭐냐면 법원의 준비.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 물건을 경매에 붙이기 전에 먼저 조사를 하게 돼요. 꼼꼼하게 조사를 한 후에 저희에게 이제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법원에서 조사된 자료를 보고 이 물건 특별하게 하자가 없겠구나, 안전하겠구나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법원에서 준비를 맞춰주면 우리는 원하는 물건, 뭐 집, 토지, 상가, 공장, 주유소 이런 뭐 특수 물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매 물건을 다양하게 검색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나왔다면 이제 매각기일에 법원에 가야겠죠. 우리 마트 가듯이 이제 편하게 가는 겁니다.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할 것이고요. 법원에 가면은 입찰표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인터넷으로도 나와 있지만 현장에 가서도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입찰 후에는 낙찰을 받게 될 것이고 낙찰받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저희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나서 갑자기 매도인이 당신은 자격 없다, 내가 뭐 파는데 잘못한 게 있다, 취소해라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경매는 매매와 다르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낙찰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특히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를 낙찰받고 나서 법원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걸 제출해야 법원에서 허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법원의 허가가 떨어진 이후에는 저희는 잔금 납부를 할 것이고요. 잔금 납부 이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과 함께 거기 살고 있는 점유자를 내보내야겠죠. 그렇게 해서 명도 과정까지 끝이면 명도 과정까지 끝나면 이제 경매의 모든 절차는 끝이 납니다. 오늘은 경매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법원의 준비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우리에게 경매의 물건을 보여주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훈의 경매가 좋다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샵 3772번 또는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로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상담 신청을 자유롭게 남기실 수가 있는데요. 경매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또는 나는 이런 물건들을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성훈의 경매가 좋다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에 김성훈이라는 전문가 이름이 나오는데 어떤 분인지 직접 좀 인사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입니다. 저는 2009년도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를 시작해서 지금 경매를 하면서 대학에서 부동산 경매 강의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경매에 대한 자신감을 좀 심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경매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함께 얻어가고 싶은데요. 자, 우리 김성훈 대표님은 한울 경매 자산관리의 대표로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경매라는 것들을 알고는 있지만 사실 시작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경매를 시작하시게 되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우연찮은 계기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네. 우선 원래 저는 태권도를 하다가 오. 이른 나이에 몸이 다치는 바람에 이제 아무래도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을 선택해야겠다. 네. 간다는 생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부동산 경매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그 얘기 하나 믿고 바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우리가 경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용기가 없어서 선뜻 낙찰을 받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지금 경매를 여러 번 해봤는데 나는 마이너스만 났어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다른 분들은 나는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는데 조금 더 어느더 레벨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오늘이 첫 시간인 만큼 네. 초보이신 분들께 우리 경매 초보 시절 우리 대표님이 어떤 그 물건을 낙찰받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을 될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혹시? 네, 기억납니다. 우선은 경매를 저도 처음 시작할 때 많이 좀 두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쉬운 물건부터 좀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경매에서 쉬운 물건이라는 건 별도로 없지만 네. 그나마 임차인 있는 물건을 저는 선택을 하게 됐거든요. 임차 있는 물건이요? 네, 임차인 있는 물건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은 보통 소유자가 있거나 또는 비어져 있는 게 쉬운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경매 절차를 좀 들여다보면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 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임차인이 있는 물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우리 대표님께서 중고 명품을 여러분들이 구입하는 것과 같다라고 경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정말 중고만 가려내는 게 아니라 명품도 잘 가려내야 하잖아요. 우리 전문가님의 대표님의 앞으로의 활약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좋은 조언들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김성훈의 경매가 좋다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샵 3772번 또는 하단에 있는 QR코드로 여러분들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여기 계신 전문가 분께서 여러분들의 상담을 무료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친구 도움으로 일산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와 멀지 않은 곳이고 애들 학교 다니기에도 좋은 위치입니다. 입찰가는 감정가 대비 75% 정도 돼서 너무 만족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낙찰 후에 현장 방문을 해보니까 이전 소유자의 가족이 계속 거주하고 있었어요. 명도 협의에 나섰는데 그 가족들은 나가기를 거부하고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는데 너무 곤란합니다. 심지어 그 집 아이가 우리 애랑 같은 반인 적도 있어서 더 힘듭니다. 지금 집 전세 만기가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전에 원만하게 해결 볼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명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경매 입찰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명도가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분은 어떻게 명도를 좀 해결할 수 있는지 네. 의견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우선 이분의 상황을 봤더니 우선 감정가 대비 75% 정도의 낙찰을 받았다고 하니 축하드립니다. 아무래도 시세 대비 좀 저렴하게 받았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네요. 들어가 봤더니 자기 자식, 본인의 자식과 같은 네. 반 친구가 있었던 집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선 감정적으로 서로 굉장히 좀 불편할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명도를 하면서 협의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그 아이의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방학 때까지 좀 거주 기간을 넉넉하게 준다든지 또는 이사 비용을 좀 넉넉하게 주어서 협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만에 하나 그쪽에서 반드시 나가지 않겠다고 우긴다면 이제 호의를 권리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좀 마음을 굳게 가지시고 강제 집행까지도 한번 염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사 비용을 사실은 원칙적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암묵적으로 조금 더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네. 이사 비용을 말씀을 하시는데 네. 어느 정도가 좀 적정한 선인지 궁금해요. 보통 이사 비용을 책정할 때는 인터넷에는 뭐 아파트에게 좀 평당 10만 원이다 이런 말이 있지만 사실 네. 이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강제 집행을 했을 때는 그 아파트의 층수와 평수, 내부 짐에 따라서 비용은 천차만별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선은 강제 집행을 먼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강제 집행 비용이 만약 5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 같다라고 계산이 되었다면 그 500만 원 이내에서 보통 협의를 보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상했던 비용의 50% 내 범위에서 이사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이와 함께 그 학교를 다녔던 적도 있으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학 동안까지 좀 시간을 기다려 주시면서 협의를 시도하시면 좀 빠르게 명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사연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경매 스터디를 통해서 알게 되신 분들과 법원 경매에 공동 입찰을 해서 괜찮은 토지를 좋은 가격으로 낙찰받았습니다. 총 4명이 함께 했는데 1명이 잔금을 못 내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어쩔 수 없긴 하더라고요. 남은 3명이 대신 부담할까도 했지만 처음 제출한 공동 입찰 계약서에 비율이 고정돼 있어서 고민입니다. 저희 나머지 3명은 낙찰받은 토지를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공동 입찰도 이게 비율적으로 우리가 좀 먼저 계약서 쓰고 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이런 경우도 종종 있나요? 실제로 공동 입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공동 입찰 같은 경우는 저는 강의에서 공동 입찰은 가급적이면 주의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네. 또는 내가 낙찰받고 대금 납부한 이후에 공유물의 관리에 대한 문제도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선 이분은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대금 납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만에 하나 나머지 한 분이 대금 납부를 못하고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나머지 3분이 전체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상 그 경매 물건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포기함으로써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다 네. 보니 나머지 1명이 대체 대금 납부를 어떤 사유로 못하는 건지 자금 계획이 틀어진 건지 변심인 건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자금 계획 문제라고 했을 때는 네. 대출을 알선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공유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잘 해주지 않거든요. 아, 그렇다 그래요? 보면 조금 더 비싼 금리를 주면서 저축은행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데 저축은행에서도 또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다 보니 최악의 경우에는 나머지 3분이 돈을 모아서 나머지 1명에게 대금 납부를 미리 해주시고 구상권을 행사해서 나중에 뭐 소유권으로 돌려받는다든지 또는 담보 설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금 납부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공동 입찰하는 이유가 부동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좀 부담을 덜어내자는 취지로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하다 보면 사실 변심이 가장 큰 사유가 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좀 상담을 도와주시나요? 한 명이 변심을 해서 다른 분들이 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긴다면 처음에 계약서도 좀 잘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계약서를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일반인 분들이 계약서를 쓰고 공동입찰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전문가들은 대금을 어떻게 납부를 할 건지 또는 대금 납부를 못했을 때는 어떻게 나머지 공유 지분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해줄 건지 이런 걸 약정을 하게 되는데 일반인들은 보통 이런 준비를 하지 않고 낙찰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공유물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는 것은 우선 가급적이면 피해야 될 일 중에 하나고요. 네.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대금 납부를 먼저 한 후에 네. 소유권을 포기하고 나머지 3명이 다시 가져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자금에 대한 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아까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최대 네. 몇 %까지도 대출이 나올까요? 보통 대출의 한도가 낙찰 가격의 80%가 되긴 하지만 네. 공유물의 경우에는 한도가 많이 낮습니다. 얼마나 40%, 될까요? 50%, 많이 나오면 60%, 줄어드네요. 많이 줄어요. 네. 그러면 이건 진짜 공동으로 할 게 아니라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본인 혼자 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겠네요. 그런 방법도 있지만요. 네. 내가 공유 지분으로 하면서도 대출을 많이 받는 방법이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거 궁금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모든 공유자들의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네. 어떠한 공유자는 현금으로 납부를 하고 싶고 또 어떤 공유자는 돈이 모자라서 대출을 받고 싶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대출 한도를 높이려면요. 현금으로 지급한 그 사람의 지분도 같이 은행에 담보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아. 결론은 나는 네. 현금으로 다 지불을 했지만 네. 내가 은행에 담보 잡히는 거죠. 내 토지가. 그럼 당사자는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네요. 많이 안 좋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협의를 안 해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협의가 안 되고 만약에 협의를 했는데 네. 상대방이 은행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부동산까지도 경매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매를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대비를 하면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김성훈의 경매가 좋다. 오늘 첫 순서로 여러분들 초보 경매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경매 시작하시는 분들께 좀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저희가 경매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조금 고쳐드리고 또 진실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경매 진실 혹은 거짓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제가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OX표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경매로 나온 부동산은 무조건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 들어주시죠. X입니다. 자, 저희가 뉴스에서도 보면 뭐 경매 감정가에 120%, 130% 이렇게 낙찰받았다 이야기는 좀 듣긴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경매를 도전하시는 분들은 싸게 사려고 경매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싸게 못 사는데 굳이 경매로 받을 이유가 있나요? 우선 보통 네. 부동산 경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특히 또 집 중에서도 아파트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주 높은 확률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X를 든 이유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이 그러니까는 세대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에 하나 이번에 경매에 나온 물건을 참여를 했다가 혹시 낙찰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다른 물건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이렇게 경쟁적으로 아주 높이 쓰진 않거든요. 아, 네. 그런데 토지는 희소성이 있습니다. 토지는 모양도 다르고 도로에 접한 곳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전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토지가 만약에 너무 좋은 위치에 남향에 도로에 접하고 개발 계획도 좋고 아주 좋다. 그러면 그런 토지는 일반 매매로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토지가 경매에 나왔을 때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감정가의 120%, 130%, 많게는 수백 프로 이상도 써서 낙찰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제주도가 특히 그렇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낙찰가가 그렇게 비싼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토지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토지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누군가 내 토지를 꼭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비싼 금액에 사가기도 하죠. 뭐 대표적인 예로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알박기 네. 그런 게 좀 대표적인 예죠. 아, 그런 거 좀 낙찰 받고 싶어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우리 대표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서 그런 정보들도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OX, 진실 혹은 거짓인데요. 임차인이 있는 경매 물건은 낙찰받으면 무조건 명도를 해야 한다라는 질문입니다. 들어주시죠. 무조건 명도를 해야 된다. 아닌 거죠? 네, 네. 무조건 명도를 해야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경매를 하면서 권리 분석을 함께 알아볼 텐데 임차인은 권리 분석을 하면서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우리가 명도를 해서 내보내든지 또는 재계약을 해서 다시 나의 세입자로 드릴 수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했을 때는 네. 저희가 명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명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권리 분석이 선행이 된 후에 상대방이 인도명령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네. 명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앞서서 우리가 명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신 분들, 사연자분도 계셨는데 명도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어도 이런 거 좀 잘 낙찰받으면 좀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세 번째 경매 진실 혹은 거짓입니다. 아주 직관적인데요. 경매는 위험하다. 아, 위험해요? 이거 X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경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민사집행법을 기초로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잘 모르고 참여했다가는 정말 큰 손실이 날 수 있어요. 네. 정말 많이 위험합니다. 네. 그런데 경매를 알고 하면 위험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모르고 했을 때가 위험한 것이고 내가 충분히 준비가 되고 배운 상태에서 하고 나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매매보다도 더 안전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우리 매매는 사인 네. 간의 거래지만 경매는 어떻게 보면 법원과의 거래거든요. 네. 법원이 저희에게 거짓말할 일은 없어요. 아. 법원이 저희에게 사기칠 일은 없거든요. 아, 진짜 마트 대신 경매 법원 가야겠네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경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좀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사연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으로 저희 김성원의 경매가 좋다는 이루어집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샵 3772번 또는 하단에 있는 QR코드로 들어오셔서 사연 많이 남겨주시면 여기 계신 전문가분께서 여러분들의 상담을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경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어떤 게 있는지 상담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살고 계신 누구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경기도 저는 의정부시에 살고 있는 이영욱이라고 합니다. 네, 자, 저희 경매가 좋다 첫 번째 전화 연결되신 분인데요. 어떤 게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지금 제가 현재 친한 아는 이제 지인 선배님 이제 집에서 저는 좀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 집이 지금 이제 경매가 이제 들어온 상황이에요. 네, 네, 그 집이 이제 경매를 들어왔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아는 지인분이다 보니까 제가 500만 원 보증금 네, 그리고 30만 원 월세를 주고 이제 제가 이제 그쪽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선배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그냥 막 정신이 없어갖고 네, 뭐 이렇게 저렇게 또 뭐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가 좀 나온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예, 저는 뭐 어차피 여기를 이제 들어올 때 어느 정도 이제 뭐 그 채무나 뭐 이렇게 근저당이나 이런 거 이렇게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근데 이제 어찌됐든 지금 경매가 들어오니까 이 선배분은 뭐 전혀 지금 막 몰라갖고 사실 우왕좌왕하면서 네. 대처를 이제 막 못하고 그냥 막
대한 얘기를 듣고 어찌됐든 이렇게라도 이제 저는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이제 예전에 본 책들이 있어갖고 예. 한번 보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이렇게 막 정신 없어할 부분은 아니다 싶어갖고 네. 제가 일단 대신 한번 좀 상담을 갖다가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우리 네. 전문가님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네. 네. 우선 상황은 제가 정리를 했고요. 이제 듣다 보니 약간의 책을 좀 읽으셨다 그랬는데 보통 경매 서적이 이해관계인 입장에서 서술돼 있는 책들은 많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책을 읽으셨지만 궁금한 게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을 하나씩 질문을 주시면 한번 전문가의 입장에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경매에 넘어가면 네. 일단 그 살고 계신,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당장 나가야 되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네. 네. 그게 가장 많이 불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경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매각길이 되고 또 누군가가 낙찰을 받고 또 낙찰받고 대금 납부 후 대금 납부한 다음에 명도할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지만 아직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네.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까요? 대략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상황에 따라 1년 반 네. 소요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 사연자님께서 직접 전문가분께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궁금하신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실 이게 제일 가장 이제 궁금했던 부분을 아나운서 선생님께서 지금 또 얘기를 해주셔갖고 네. 일단은 제가 궁금했던 거 중에 가장 궁금했던 거는 해결이 벌써 됐습니다. 지금 네. 답변을 미리 해주셔갖고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인지가 됐고요. 제가 이 경매가 됐을 때 뭐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를 지금 주 살고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세입자인데 네. 제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게 다른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요. 예. 뭐 보증금 같은 게 보전이 될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네. 우선 이제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질문 주신 분께서 혹시 전입신고를 하셨습니까? 예, 전입신고는 이제 아니요. 전입신고가 안 됐어요. 거기가 지금 현재 다가구 주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예, 다가구 주택의 일종으로 돼 있어갖고 전입신고나 그런 거를 갖다가 따로 그렇게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저는요. 예, 그렇게 제가 그렇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또 저희 또 아는 그냥 지인 집이다 보니까 네. 예, 사실 근데 이런 부분이 전입신고가 왜 안 돼 있냐면은 뭐 보증금이나 이런 금액이 이렇게 막 크고 그러지가 않아갖고 네. 예, 그 부분은 사실 제가 그렇게 신경을 안 썼었죠. 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군요.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제 지인의 집이고 하다 보니 또 믿고 하다 보니 전입신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전입신고를 안 하셨다는 거는 사실은 큰 실수지만 대신에 아까 이제 채무가 있고 근저당이 좀 여러 설정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만에 하나 아직까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은행에서 경매를 곧 실행하겠다 이런 착수 예정 통지만 받았다면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대항력을 갖출 수 있고요. 이제 전입신고를 하시고 나서 확정일자도 받으신 후에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요구 신청이라는 걸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때 배당요구 신청을 하게 되면 질문자님은 상황에 따라 보증금 500만 원을 배당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가장 급한 게 저는 뭐 다른 그런 게 진행되기 전에 무조건 가서 지금 현재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이런 거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대한 제가 좀 지킬 수 있으려면은요, 그런 거를요? 맞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신 후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사연자님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실까요? 이제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네. 물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경매가 진행됐을 때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 전에라도 혹시 이 경매 거기까지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게 보증금을 갖다가 먼저 받아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면은 어느
그쪽에다가 이거를 요청을 해야 되는 게 맞을까? 제가 지금 그게 조금 애매해서요. 네. 자, 우선 우리 그 선배와 같이 이렇게 살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선배한테 요청을 해야 될지, 아니면 주인한테 요청을 해야 될지, 그걸 여쭤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네. 우선 아주 좋은 상황일 수는 있는데요. 이제 가정입니다만 물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있는데 물이 막 새고 있습니다. 배가 기울어지면은 탈출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인이 만약에 500만 원을 미리 돌려줄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보통 주인이 아까 등기부등본을 떼었을 때처럼 근저당 및 각종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는 지금 질문하신 분의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할 확률이 좀 매우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반환을 요구하신 후에 만약에 반환을 받지 못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법원 경매를 통해서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그 절차에 따라서 받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른 더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이제 저는 이제 선배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개를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저도 뭐 많은 게 정리가 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제 경매가 만약에 이제 일단 이루어졌을 때 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채무 부분 있잖아요. 그 선배가 갖고 있던 그게 이제 경매가 되고 나면은 그 금액이 이제 뭐 다 말 그대로 다 빚을 갚는데 다 이제 충당이 안 되거나 그랬을 때 그 남은 빚이 이제 더 이제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경매가 끝나면은 다 그냥 같이 그게 소멸이 되는 건지 그런 거가 조금 선배가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 부분은 이제 가장 많은 채무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거든요. 네. 저도 실제로 실무에서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거기에 걸려있던 채무는 모두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내가 이제 더 이상 집이 없는데 나한테 이제 무슨 채무가 남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은행이 되었던 어느 채권자가 되었던지 간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였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소송을 해서 강제 집행도 할 수 있고 뭐 개인 재산, 통장 압류, 자동차 압류, 보험 압류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가 끝났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남은 채무를 어떻게 변제해 나갈지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 첫 우리 상담 해 주셨는데요. 좀 만족할 만한 정보를 얻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네. 제가 원래 질문이 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네. 중간중간에 다 그냥 이렇게 또 설명을 좀 자세하게 다 해주셔갖고 네. 예,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 좀 더 해결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아, 네.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네. 여기 지금 이제 저희 또 이렇게 전문으로 상담해 주셨던 분하고 네. 또 나중에 또 다른 거를 또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상담하실 분들은요, 샵 3772번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로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상담 신청서가 양식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네. 전화 상담 또는 문자 상담 두 가지로 신청하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성훈의 경매가 좋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도 신청해 주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매 관련해서 질문 다 받으신다고 해서 채택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질문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꽤 여러 번 시도했는데 꼭 근소한 차이로 떨어져요. 한 번은 100만 원 차이로 떨어졌는데 낙찰받는 요령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경매라는 게 낙찰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방금 우리 전화 연결했던 상담자분처럼 이해관계자여서 경매를 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 우리 경매가 좋다 시청하시는 분들은 나 경매 어떻게 하면 좀 낙찰 잘 받을 수 있어?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실제로 경매 잘 받을 수 있는 1등으로 낙찰 받는 방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우리 경매하면 무조건 1등만 기억하죠. 2등은 네.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좀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우선은 경매를 낙찰 잘 받는 방법은요. 사실 별도의 비법이나 요령보다는요. 경험이 중요합니다. 경험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네. 내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이렇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서 여러 번 입찰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는데요. 제가 여기서 잠깐의 팁을 드리자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우선 경매 낙찰 사례를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부동산 네. 시세 조사도 매우 중요하지만 저는 해당 지번, 해당 지역, 넓게는 500m, 1km, 2km 내외까지의 물건들을 모두 다 종합해서 낙찰가를 산정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데이터화된 자료를 가지고 낙찰 가격을 산정한다면 2등과 너무 큰 차이도 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은 질문자님 100만 원 차이로 떨어졌다고 했는데 네. 본인이 100만 원 차이로 낙찰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우리가 기출문제 좀 잘 봐야 시험도 잘 보는 것처럼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어떤 분이 어느 정도로 낙찰을 받았는지 좀 사례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년 전 서울로 올라오면서 전세로 빌라에 입주하신 분이네요. 곧 만기가 다가오는데 얼마 전 우편함을 보니까 채권자 명의의 등기 관련 우편이 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이 은행 대출이 연체 중이고 이 금융권에서도 연체 중이며 근저당이 많이 설정돼 있었어요. 불안해서 부동산에 문의했는데 확정일자 받았으니 괜찮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합니다. 아직 경매 개시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좀 안전하게 제가 조치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화 상담 받았던 사연자분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은 다행히 확정일자, 전입신고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조치를 하면 안전하게 좀 안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질문자님께서는 대항 요건을 다행히도 갖추셨네요. 이제 대항 요건이라고 하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얘기하는데요. 다행히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셨으니 대항 요건도 갖추시고 우선 변제권의 요건도 갖추셨거든요. 그런데 경매는 날소기준 권리라는 게 중요합니다. 날소기준 권리와 나의 대항 요건 날짜를 좀 비교를 하실 줄 알아야 되거든요. 만에 하나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하던 순간에 등기부등본에 각종 저당, 압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다면 이제 질문자님께서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네. 만에 하나라도 내가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었다. 그러면 뭔가 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경매에는 이제 민사집행법에 맞추어서 배당 순서가 정해지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질문 주신 임차인분의 경우에는 보증금 액수에 따라서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배당이 늦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네. 보증금을 일부 잃으실 수도 있는 상황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확정일자, 전입신고 다 됐다고 하더라도 나의 보증금을 조금 일부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 다르겠네요. 그렇죠. 부동산에서는 이제 문의를 했더니 확정일자를 받으면 안전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했지만 네. 실제로 공인중개사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 때 네. 이 경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배움의 지식이 얕거든요. 네네. 문제가 많이 안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도 단순하게 대항 요건만 갖추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해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경우라면 지금 내 보증금도
불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더 정확한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많이 알아야 내 재산도 보호할 수 있고 또 경매로 낙찰받아서 큰 돈을 벌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연자님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샵 3772번 또는 QR코드 하단에 휴대전화로 찍으셔가지고 상담 신청 자세히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더 정확한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경매가 좋다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성훈의 경매가 좋다 아쉽게도 마칠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전문가분의 소감이 어떠셨는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 지금 굉장히 많이 떨리거든요. 네, 별로 티가 안 났어요. 그런데 이제 경매를 처음 배우시려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저처럼 이렇게 지금 많이 떨릴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이렇게 용기 내서 잘 하지 않았습니까? 시청자분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만족하시는 결과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사소한 오해 하나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게 경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경매가 낯설고 어려우신 분들도 저희 경매가 좋다 함께 하시면서 또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김성훈의 경매가 좋다.